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형석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이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자신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온라인 세상과 가장 가까워진 세대이고 오프라인과는 또 가장 멀어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들 대부분은 22세기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세대이고요. 지금 10대 이 청소년들의 그 뇌를 보면요. 지금 뇌 가소성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필요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길어질수록 뇌 해백질 밀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감소한다는 의미는 인지 기능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의미인데 특히 언어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닌 생존을 위한 뇌만 더 발달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런 주변의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말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많은데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시사점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돋보기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기도 해야겠지만 아주 넓게 그리고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한 심리 검사를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눠볼 필요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가정에서 하나씩 구입해서 같이 검사를 해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흥미와 적성과 그리고 능력,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데 검사로만 끝나면 정말 안 되겠죠. 이게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삶과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이 자기 성찰 지능은 진로 발달과 아주 연관이 깊은 그런 능력인데요.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력과 성찰하는 핵심 능력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은 명상이나 다른 기타 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희망적인 것은 이 자기 성찰 지능과 메타인지는 훈련하면 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 지능을 쉽게 쉬운 말로 표리하면 나를 볼 수 있는 힘이고 나를 느낄 수 있는 힘이고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런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뒤에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했다면은 실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예를 들면 그 프로파일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재능과 잠재력, 강점, 약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양점과 강점을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점도 괜찮고 강점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목표 정하고 실천해 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언어 지능이 좀 약점으로 나왔다 하면 내가 수첩에다가 3줄 정도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오늘 일과에 대해서 기록해 보게 하고 그것을 21일간 최소 21일 그리고 길게는 100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도전이 되겠죠.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막 옆에서 감독하는 차원으로 아이들을 막 윽박 지르거나 너무 압박을 주어서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말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진로를 정해서 뭔가 확고하게 자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부터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준도 함께 알려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가슴 뛰는 꿈, 이것은 뭐냐 하면 크고 가치 있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갖지 않고서 기존의 틀을 쫓아가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희망이 더 줄어들겠죠. 부모님께서 이런 자신들의 힘을, 숨어있는 힘을, 두뇌의 힘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삶의 습관이 많이 바뀌었죠.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주도성, 그리고 두 번째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감정 조절하는 힘, 불편함을 견뎌내는 그런 힘이 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충동성이 증가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해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칭찬과 아이에 대한 인정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실천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새로운 걸 하면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수 오케이. 실수 오케이. 그래, 실수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또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또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아시죠?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뇌보다 더 많이 분비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장입니다. 뇌에서는 약 20%가 분비가 되고 우리 장에서는 80% 정도가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체, 특히 장을 이게 튼튼하고 잘 풀어주고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감정 조절한 힘도 키우게 되고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끈기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과 미래의 직업 선택에 관한 관계인데요. 과거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근육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뇌가 중요한 시기고요.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나와 타인을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감성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을 세 가지로 뽑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 두 번째는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되는 직업,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끝까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